자, 연습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무슨 조건이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P를 물어보는 거예요. P. Q랑 비교해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P가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P가 화살표를 주는 입장이냐? 받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면 충분 조건, 받는 입장이면 필요 충분 조건. 또는 둘 다 돼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 근데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요? 자, PQ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충분 조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는 된다. 이거는 필요 조건. 근데 둘 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아무 조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넷 중에 한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넷 중에 한 개. 물론 출제가 될 때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와 같은 경우와 이와 같은 경우를 합쳐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충분 조건 안에 얘도 들어간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한 답을 써줘야 되는 거죠. 가장 정확한, 가장 작은 단위의 답을 써줘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으로 부분집합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거짓을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부분집합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0에서 3까지고 1에서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0, 1, 2, 3이 있을 때 P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요. Q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 P가 Q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이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 방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쪽 방향만 되는 겁니다. 화살표는 반드시 많은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부분집합 반대, 모집합?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큰 집합으로 항상 화살표를 보내줘야 돼요. 똑같을 때는 양쪽이 다 되는 거죠. 보통 동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게 참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쪽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단순하잖아. 0보다 작다.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이쪽 부분은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값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절대값이 있는 뭐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하니까 x만 이항을 시켜보면 q 조건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아, 절대값 x하고 마이너스 x가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거를 x는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야 정확합니다. 음수일 때 보통 마이너스가 붙죠. 절대값을 풀 때. 근데 0일 때도 등호는 사실은 성립해요. 0일 때는. 0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성립하는 거니까. 되는 걸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얘는 0보다 작다고 되어 있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원소로 따지면 한 개 정도 더 많죠. 작은 거 다 들어있고요. 같은 것도 얘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분집합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당연히 참인 방향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은 거짓인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x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1인 것도 마찬가지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완전히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죠. 같은 조건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참이 되는 거고 이것도 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P는 뭐라고 정답을 써줘야 되는 거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줘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답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가볼까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제 x의 범위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고요. 수직선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최근 들어서 자주 강조해서 표현하는 덮는다, 부분집합이 된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봅시다. 뭐 어떨 때는 여기가 이렇게 xxx의 범위가 안 나와 있고 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라든가 또는 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자, P 조건은 A에서 6까지고요. Q 조건은 1에서 5까지고요. R 조건은 B에서 4까지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게 또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A, B의 조건, A, B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A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P와 Q를 봤을 때 이 방향은 안 되고 이 방향은 되고 이런 뜻이라 그랬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라고 조건으로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답을 쓸 때 예를 들어서 PQ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이게 둘 다 참인 경우하고 요렇게 아래쪽만 참인 경우는 구분해서 답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요거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런 경우에 구분해서 답을 써줘야 돼. 근데 필요 조건이라고 나오는 경우에 문제 자체에서 필요 조건이라는 조건으로 주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풀 때는 부분집합 관계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보면 P, Q라고 봤을 때 요거는 잘 모르고요. 요거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간혹가다 물어봐요, 학생들이.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럼 걔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필요 조건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둘이 똑같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P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또 이거 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나는 많은 걸 위에 써서 덮는다 라고 문제를 푼다 그랬었어. 적은 거 Q부터 먼저 표시해 보십시다.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5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색깔이 둘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Q도 P도 마찬가지예요. P도 약간 선분처럼 지금처럼 선분처럼 그려야 돼. 근데 이 부분을 다 덮으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A, 여기가 6이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숫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관계는 잘 보세요. A가 1보다 왼쪽에 있죠? 둘 다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A가 1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언제만 덮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 밑에는 색깔이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빈 게 있을 때 요걸 통과해서 밑에 게 보인다라고 했었었죠. 이런 경우에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를 일단은 구했군요. A에 대한 조건 1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도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것도 봅시다. R과 Q에 대해서는 R이 Q랑 비교했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R, Q를 봤을 때는 이 방향이 맞고요. 이 방향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집합관계로는 부분집합관계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안에는 같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라는데요.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요. 자, 역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똑같이 다 선분 형태의 문제들이라서 R부터 먼저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나는 작은 걸 항상 밑에다 그리니까 R은 B에서 4까지니까 B가 어딘지 몰라도 여기 어디 있겠죠. B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4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Q로 R을 완전히 덮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약간 선분처럼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에서 5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디 1에서부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덮어지겠지.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는 거겠죠. 문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는 당연히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4랑 5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돼도 1하고 B가 겹쳐도 1하고 B가 겹쳐도 그래도 둘 다 색깔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도 덮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1B니까 1보다 기본적으로 B가 더 오른쪽에 있으면서 같을 때도 성립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조건은 B의 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1 정도로 정답을 말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어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이 있을 때는 특히 수직선상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수직선이란다. X의 범위, 부등식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꼭 수직선을 활용해 줘야 되고요. 큰 걸 위에 그렸을 때 덮는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공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경우는 덮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요. 요것만 덮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구성, 뭐 둘 다 색깔이 있다든가, 위에 색깔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둘 다 색깔이 비었다든가, 둘 다 비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다 포함 관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데, 요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면,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끝.